쓸 때는 소중함을 모르지만 막상 없으면 찾게 되는 필기구, 볼펜인데요. 본격적으로 볼펜이 쓰이기 시작한 게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60년대) 초반 한국의 풍경입니다. 당시 회사원들은 잉크병을 들고 다니며 잉크를 찍어 쓰는 펜을 사용했죠. 글씨를 쓰다가 실수로 잉크를 넘어뜨려 종이를 망치기 일쑤였는데요. 만년필을 써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값비싼 고급 만년필은 전문 기자들이나 썼던 물건. 대부분 저렴하고 부실한 플라스틱 만년필을 썼고 갑자기 안에 있던 잉크가 쏟아져 온 손이 잉크 범벅이 되곤 했죠.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세상에 더 나은 펜은 없을까? 볼펜의 역사는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초는 기펜, 이를 보다 편리하게 쓰고자 만든 게 만년필, 만년필을 개선한 게 바로 볼펜이죠. 580년경 스페인 세비야의 대주교였던 성 이시도르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거위나 까마귀의 날개 깃털 끝을 날카롭게 만들어 잉크를 묻혀 쓰곤 했는데요. 깃털심 특유의 탄력과 견고함으로 날카로운 필체가 나왔지만 아무리 뾰족하게 다듬어도 쓰다 보면 금세 다시 깎아야 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대체품이 없어 19세기까지 서양의 주된 필기구로 쓰였죠. 펜이라는 이름도 새 깃털을 뜻하는 라틴어 펜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의 편리함에 대한 욕구는 강해졌고 펜 분야에서도 잉크를 저장하는 금속펜, 만년필이 등장합니다.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즐겨 썼다는 프랑스 명품 만년필 워터맨은 최초로 만년필을 시장에 선보인 회사인데요. 창립자 루이스 에디슨 워터맨은 사실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엄청난 계약의 성사를 눈앞에 둔 영업사원 루이스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바로 서명할 서류에 잉크가 왈칵 쏟아져 버린 것이죠. 당황한 그는 다시 서류를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고객은 불길한 징조라며 그냥 가버립니다. 화가 난 그는 다른 펜을 쓸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1883년 꽃이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들이는 데서 영감을 받아 만년필을 발명합니다. 제품을 받아든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오래 가진 못했는데요. 그의 만년필 역시 잉크가 손에 묻거나 날카로운 펜 쪽에 종이가 찢어지기 일쑤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볼펜이 등장합니다. 1930년대 헝가리의 언론인 라디슬라스 비로는 매일 많은 양의 글을 써야 했는데요.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펜을 고민하다 화학자인 동생의 도움으로 볼펜을 발명해 1943년에 특허를 얻게 됩니다. 타자기, 복사기와 함께 문구의 3대 혁명적 발명품으로 꼽히는 볼펜은 말 그대로 둥근 볼이 붙어서 볼펜이 되었죠. 잉크가 들어가는 대롱 끝에 작은 공이 달려있고 이 볼이 지면과의 마찰로 회전하며 잉크가 나오는 방식인데요. 잉크가 새지 않으며 날카로운 펜 촉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시된 후 영국 공군에 처음 지급된 볼펜은 고도에서도 잉크가 새지 않아 호응을 얻었죠. 미국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었으나 지금처럼 누구나 볼펜을 쓸 수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초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은 무려 14만 원에 달했으니까요. 그러다가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야 대중적인 필기구가 됐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노란색 볼펜을 낳은 전 세계적인 문구 브랜드 빅 창립자 마르셀 빅 덕분이었죠. 그가 특허를 사들여 자루당 1,000원까지 단가를 낮추자 저렴한 가격을 등에 업은 볼펜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단 한국은 예외였죠. 6.25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 꼬리표를 떼지 못했던 한국의 당시 1인당 국민 총소득은 87달러, 200달러 이상이던 북한이나 필리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죠. 커피 한 잔 값이 30원, 보통 직장인 월급이 1만 원이 못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펜은 여전히 해외 고급 필기구로 부자들만 쓸 수 있던 사치품에 속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잉크를 찍어 쓰는 펜이나 만년필을 들고 다니며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 한국의 볼펜 역사에 획을 그은 인물이 있습니다. 국민 브랜드 모나미의 창업자 송삼석. 회화용 문구리 업체 광신화학공업사를 창업한 그는 국제산업박람회에 참여했다가 일본에서 온 직원이 볼펜을 꺼내 필기하는 걸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 후 무조건 한국에 도입해야겠다고 결심한 뒤 일본에 가서 제조 기술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1963년 한국으로 돌아와 저렴한 육각형 플라스틱 봉안에 유성 잉크를 넣어 펜을 만듭니다. 모나미 153 볼펜은 그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왜 모나미 153이란 이름이 붙은 걸까요? 모나미는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란 뜻인데요. 편하게 쓸 수 있는 볼펜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론은 볼펜 가격이 15원인 데서 비롯된 숫자로 당시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15원인 점을 감안해 책정됐죠.
3은 광신화학공업사에서 크레파스 물감에 이어 세 번째로 만든 제품이란 의미고요. 153 볼펜은 열악한 한국 필기구 시장에 혁신을 일으켰고 회사를 대표하는 제품이 됐습니다. 나중엔 회사 이름까지 모나미가 됐죠. 그렇다면 누구보다 펜을 많이 쓰는 작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조세희 작가는 대표작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볼펜으로 썼다고 알려진 반면 볼펜으로 쓴 원고는 정성이 없다고 폄하하는 작가들도 있었습니다. 장편소설 객주의 김주영 작가는 더욱 신중히 생각을 가다듬게 된다며 굳이 펜촉이 달린 철필을 고집하기도 했죠. 하지만 수많은 학생과 직장인들은 볼펜의 편리함에 공감했고 1970년 매달 300만 자루씩 팔리던 153 볼펜은 1980년엔 월 700만 자루까지 판매가 치솟습니다. 이름처럼 많은 이들의 친구로 자리잡은 모나미는 오늘날 여전히 문구점에서 우리를 반기고 있죠. 시간이 흐르며 볼펜의 수요가 떨어진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며 스마트 기술이 속속들이 일상을 지배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손글씨가 주는 감성은 여전하며 볼펜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요. 모나미에서 출시한 2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볼펜이 금방 동나는 것처럼 오늘날 볼펜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아날로그 감성을 충족시키는 소장품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의 든든한 벗이 되어준 볼펜,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요?